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바이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 확대는 계속되고 있고요. 심지어 기사에서조차 제목을 중국이 추격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적어놨습니다. 근데 솔직히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맞는 말이고요. 중국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를 보면 올해 벌써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단행을 했습니다. 지금 평택 고덕에 올라가는 반도체 공장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는 실제로 봤거든요. 정말 엄청납니다. 하루에 투입되는 근로자만 수만 명이고요. 반도체 공장 하나의 동이 축구장 16개 이어붙인 크기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삼성과 중국 간의 기술 격차가 꽤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투자를 삼성이 더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사실 투자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장비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장비는 미국이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사실상 지금 고립된 상태인데 이 틈을 삼성전자가 놓칠 리가 없겠죠. 이럴 때일수록 삼성은 더 무섭게 투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이 아닌 외신에서조차 삼성전자의 엄청난 투자로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 간에 추격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문지인 이타임스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삼성전자는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 사태를 단기적인 장애로 여기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던 일 계속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궁극적인 목표와 역량, 로드맵에 맞는 설비 투자 지출을 지난 수년 동안 흐트럼 없이 진행해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 평가는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고요. 외신에서 객관적으로 한 겁니다. 지금도 압도적인 세계 1위인데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또 무섭게 투자를 합니다. 따라오는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힘 빠지겠죠. 외신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요. 삼성전자 투자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의 YMTC 같은 기업들과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중국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스는 삼성전자의 라이벌이 전혀 아닙니다. 얘네는 그냥 명함도 못 내미는 애들이에요, 사실은.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 정도라면 모를까, 중국 기업은 삼성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메모리 반도체 업계는 이미 치킨 게임이 진작에 끝나고 D램 부분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이 빅3를 형성하면서 점유율 95% 이상을 먹고 있습니다. 이 틈을 비집고 올 수가 없죠. 그러면서 계속 삼성전자에 대한 칭찬을 하는데요. 지난 4년 동안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와 R&D 비용 지출은 믿을 수가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노력으로 중국의 선진 메모리 기업들과 기술 격차를 멀찌감치 벌릴 뿐만 아니라 따라잡기가 아예 불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 버릴지도 모른다고 하고 있죠. 이 정도면 거의 찬양 수준인데요.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인 IC 인사이츠 사장이 한 얘기입니다. 객관적으로 분석을 끝낸 후에 공식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자, 중국 기업 얘기가 나온 김에 칭화윤이 부도 위기설에 대한 내용을 또 공유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중국의 양쯔 메모리가 지금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원인은 2200억의 회사채 만기 연장 실패입니다. 칭화윤이 그룹이 지금 부채가 너무 많아서 원금 1억 위안을 먼저 갚고 나머지는 6개월 뒤에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최대 채권자인 중국국제캐피털과 화타이증권이 반대를 하면서 이 요청이 무산됐습니다.
반대 이유는 6개월 뒤에도 상황이 나아질 거란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전망을 좋게 보고 있지 않는 것이죠. 며칠 전에 어떤 구독자분이 이 양찌 메모리가 만약에 부도가 나면 삼성전자에게 반사이익이 있는지 저한테 질문을 하셨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반사이익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양찌 메모리는 삼성전자한테 위협이 안 됐었거든요. 아까 기사에서도 그냥 경쟁자가 아니라 잠재적 경쟁자라고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잠재적이란 것은 말이 좋아서 잠재적이지 지금 당장은 위협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점유율을 봐도 중국 기업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그냥 기타로 잡히는 정도입니다. 전혀 위협이 되지 않고요. 점유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대표 종목인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글로벌 점유율을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급히 찾아보느냐고 이 연도가 조금 맞진 않는데 그래도 참고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먼저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43.5%, SK 하이닉스가 30.1%, 미국의 마이크론이 21%입니다.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를 합치면 94.6%입니다. 사실상 3사 독과점 체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15년 전쯤에 이 D램에서 치킨 게임이 엄청나게 격렬하게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독일의 키몬다 그리고 일본의 LP다 이런 업체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지금의 빅3가 형성이 됐고 아직까지도 이 3사는 적수가 없을 정도로 과점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뭐 대만의 나냐나 윈본드, 파워칩 이런 기업들이 조금 점유하고 있긴 한데 사실상 적수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D램을 만들고 있구나 이 정도 존재감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35.9%로 세계 1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키옥시아가 19%로 2위, 웨스턴 디지털이 13.8%로 3위, 그 다음에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인텔 순으로 낸드 플래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국가로 따지면 한국이 최강국이고요. 미국과 일본이 그 뒤를 조금 따라오는 정도입니다. 중국은 아예 나오지도 않죠. 기타로 잡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력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한참 떨어지고요. 그래서 애초에 경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반사 이익도 당연히 없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만약에 정말로 부도가 난다면 솔직히 나쁠 건 없죠. 지금 당장은 위협이 되지 않지만 혹시 정말 10년 후, 20년 후에는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싹을 잘라버린다는 면에서는 약간 통쾌한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삼성전자는 외신에서조차 이렇게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기업이고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인류 기업인 것은 정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대단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큰 걱정하실 필요 없이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도 좋고 돈도 좋지만 건강이 최고입니다. 삼성전자는 우리가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말 튼튼한 회사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믿고 편하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